세상 모든 취업 이야기 비밀노트 톡톡. 오늘은 더빅스쿨의 이건 강사님과 함께합니다. 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또 출연하셨네요. 맞습니다. 네, 일주일에 2번 출연하시는데 녹음을 한가한 줄 알겠어요. 억울하시죠? 근데 사실 다들 아실 거라 생각하는데 이 빗길을 뚫고 네. 허나먼 여정을 떠나서 그럼요. 여기까지 온다는 게 쉽지 않고 네. 어떻게 보면 이 비밀노트 톡톡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로 아이고. 여기까지 왔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은 이렇게 대북 이런 이렇게 잘못된 발음은 재밌어서 오는 겁니다. 아, 맞아요? 아, 아닌 것 같은데. 자주 보여주세요. 네, 자주 보여드릴게요. 네, 저도 쌤 웃기려고 한 거거든요. 아, 진짜? 네, 이 모두의 충북도 긴 건쌤과 오늘 또 함께 할 텐데요. 오늘 어떤 얘기 하실 건가요? 제가 이거를 좀 시리즈물로 만들고 싶다는 욕심이 네. 생겼습니다. 아, 말의 yes or no. 그래서 월요일에 이어서 네. 실제 기업 면접에서 나온 질문을 바탕으로 네. 이게 어떻게 대답하면 좋을지 한번 네.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아, 또 저희 답변을 또 기대하실 것 같은데. 맞습니다. 아, 어떤 기업 준비하셨나요? 지난번에 이어서 네. 이번에도 한번 서민금융진흥원 이어서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같은 네. 주다 보니까 이것도 이제 2차 면접에서 나왔던 이제 임원 면접 네. 기출 질문인데요. 이거는 사실 이제 그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나온 질문이긴 하지만 다른 공공기관에서 굉장히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에서는 어떻게 업무를 해야 한다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이 출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연지 캐스터가 네. 간단하게 이걸 만약에 답변을 한다면 네. 어떻게 답변을 할지 한번 네. 들어보고 싶습니다. 아, 제가 지금 방금 생각한 바로는 이제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어진 업무를 조금 잘 소화해내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주어진 업무를 잘 소화해내는 게 먼저라고 좀 대답하고 싶어요. 네. 주어진 업무만 소화하실 건가요? 그건 아니죠. 이 꼬리 질문 들어왔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쌤? 주어진 업무가 그럼 뭘 것 같아요, 혹시? 연지 씨는? 뭐 민원 저번에 했던 이제 뭐 민원 처리라던가 아니면 이제 좀 직무에 따라 좀 다르지 않을까요? 굉장히 역시 이제 네. 어떻게 보면 서당계 3월이면 3개월이면 풍어를 읊는다 뭐 이렇게 네. 얘기하잖아요.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이게 네. 사실 듣고 싶었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그냥 공공기관 하면은 뭐 서비스 정신이 있어야 된다, 네. 아니면 뭐 직업 정신이 투철해야 된다,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해야 된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니까 직무적으로 좀 다르지 않나요?라는 네. 얘기가 나오죠. 네. 그래서 가장 큰 시작점은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기관과 직무에 대한 이해를 하고서 시작하는 게 가장 핵심입니다. 네. 물론 이제 보편적인 이야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임원 면접 그리고 이제 공기업 면접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제너럴한 질문을 주고 나서 네. 그다음에 꼬리 질문이 100% 들어오기 때문에 애초에 내가 꼬리 질문에서 빠져나갈 구멍을 첫 대답에서 잘 해놓는 거. 그게 사실 핵심 포인트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냥 단순히 그냥 공공기관 책임감 있게 해야죠. 네. 정도에서만 끝나면은 아마 10명이면 한 8명이 그렇게 얘기할 거기 그쵸. 때문에 네. 여러분들이 차별화를 두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런데 이거 조금 너무 당연한 소리를 질문을 한 것 같아요. 뻔한 질문 같은데 또 어려운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게 면접자 입장에서는 네. 처음에 준비할 때는 그냥 뭐 책임감 있게 해야 됩니다. 공정하게 해야 됩니다. 뭐 네. 이 정도 얘기를 하는데 지금 아마 연지 캐스터도 저를 보시면서 동공이 한 3번 정도 흔들렸거든요. 네. 머릿속에 5만 가지 생각이 그렇죠. 왔다 갔다 네. 하시면서 저 못하겠어요. 얘기를 하시는 상황이에요. 네. 사실 그 면접자 입장에서도 면접장에 들어가면은 네.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5만 가지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네. 공공기관 분명히 엊그저께 네. 내가 자료를 찾아봤는데 네. 얘네들이 뭔가 좀 이제 디지털 플랫폼으로 나아간다고 도전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도전적이라고 이야기를 할까? 근데 도전적이라 얘기하면 공공기관이 어떻게 도전적이라고 하면서 이 사람들 되게 보수적일 텐데 그렇죠. 그러면 또 안정적으로 추구해야 된다 그럴까? 그러면 또 도전적이란 얘기를 했다고 생각할 네. 텐데 막 이런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에는 망가지는. 그렇기 때문에 당연한 소리처럼 느껴지는 건 사실이지만 네. 이 면접자 입장에서는 실제로 현장에서 들었을 때는 정말 당연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이게 조금 핵심인 듣고 것 싶은 게 있어서 질문을 당연히 할 텐데 네. 왜 이런 질문을 하는 걸까요? 네.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네. 이제 기관과 직무의 이해 이게 사실은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어쨌든 간에 어디 공공기관을 지원하든 그 공공기관은 뭐 사무행정으로 툭 나와 있다 할지라도 들어와서 하고 싶은 일이 기획 쪽 일인지 종무의 일인지 아니면 진짜 지점에서 민원 응대를 하고 싶은 건지에 네. 따라서 세분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세분화되어 있는 직무를 잘 알고 있는가가 네. 첫 번째일 거고요. 두 번째는 그럼 우리 기관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있는가.
이 두 가지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물어본 거다라는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서민금융진흥원의 이제 기출이잖아요. 네네. 서민금융진흥원의 이제 종합직, 뭐 전산직, 뭐 상담직 등등 있잖아요. 이런 지원 직무에 따라서 좀 대답을 다르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뭐 종합직 같은 경우에는 뭐 1차적으로는 이제 지점에서 민원 응대를 할 수도 있겠지만 네. 기본적으로 이분들이 결국에는 이제 예산을 집행한다든지 기획을 한다든지 네. 아니면 홍보까지도 담당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직무 안에서도 굉장히 세분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어떤 일들을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은 그 대답이 좀 더 수월해질 거예요. 종합직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공정이나 청렴 같은 부분이 가장 네.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연직 캐스터 내가 아는 사람인데 좀 더 해줘야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네. 평소에 별로 싫어하는데 좀 이거 거절해야겠다. 진짜 말 그대로 금융진흥원이기 때문에 뭐 대출과 관련되어 있는 보증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안 해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있어서 좀 객관화되어 있는 업무 네. 처리가 굉장히 중요할 수 있겠죠. 어, 반대로 이제 전산직 같은 경우에는 네. 사실 이제 IT 직군 자체의 가장 큰 특성인데 자신이 하고 있는 역할이나 일들을 다른 사람이 알기가 쉽지 않아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 또 GS 리테일 같은 그런 일반 사기업들과도 결이 좀 비슷한 포인트인데 네. 사실 뭐 영업관리가 사방팔방 돌아다닌다고 해가지고 누가 감시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연지 씨가 오늘 아침에 출근길에 어떤 사고를 쳤는지는 저희가 알 수 없듯이. 네. 하지만 책임감 있게 오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그 있겠죠. 비유가 맞나요? 그렇죠. 네. 비슷한 비유라고 네.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네. 책임감 있게 일을 하는지 네. 확인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진짜 열심히 하고 있는지 이게 사실은 전산직한테는 더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그렇겠네요. 싶습니다. 그래서 네. 정직이나 신뢰의 가치가 어떻게 보면은 공공기관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전산직한테는 중요한 포인트이지 않을까. 그렇다면 이 그 대부분의 좀 공공기관에서 좀 동일한 답변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뭐 기관별로 답변이 또 다른가요? 네,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앞서 제가 직무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라고 했지만 네. 두 번째가 사실은 기관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기관별로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은 최근에 뭐 안 좋은 사태로 좀 유명했죠. 작년 네. 같은 경우에 내돈내산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LH 기업 같은 경우에는 네. 어떤 지금 가치가 가장 중요할까요? 어떤 가치가 가장 중요한가요? 앞서 제가 얘기했던 그런 네. 이제 어떤 사람이든지 공정하고 청렴하고 결백하게 이제 업무 처리를 하고 객관화되어 있는 업무 처리를 하는 게 상대적으로 중요해 보일 수 있는 현상이 나오고 네. 있죠. 근데 반대로 건강보험공단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건강보험공단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민원 응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엄청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기 때문에 얼마나 그분들한테 있어서 성심성의껏 업무를 처리해 주는지 그런 고객 지향성이 훨씬 더 중요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자신의 직무에 따라 달라지는 거기도 하지만 반대로 그 기관의 특성에 따라 달라지는 거기도 합니다. 반대로 아예 극단적으로 사람 만날 일이 전혀 없는 공공기관도 있거든요. 뭐 네. 대표적인 예시 한 군데 들려면 뭐 여기도 사람은 만나긴 하지만 네. 그래도 대부분의 직무는 안 만나는데 발전소 있죠. 서부발전이나 중부발전 네. 이런 데들은 사실은 뭐 공정성이라든지 청렴함 이런 것도 중요한 요소일 수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안전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안전을 가장 지속해서 유지해야지만 지속적으로 고객들한테 아주 좋은 질 좋은 전기를 제공할 수 네. 있다라는 포인트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네. 기관별로도 다르게 해석을 해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이 공공기관에서 어떻게 업무를 해야 할까라는 이 질문에 사실 제가 딱 듣자마자는 그 어떻게 조금 초점이 가서 조금 엉뚱한 대답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좀 안 좋은 답변 예시 좀 알려주세요, 쌤. 여러분들이 이거 네. 하나를 좀 기억해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직무와 업무의 차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업무는요, 여러분들 태스크입니다. 태스크 영어로 치면 네. 무슨 뜻이죠? 직무. 뭐라고요? 태스크. 태스크. 네. 태스크는 보통 주어진 역할이나 일들을 의미하죠. 네. 그러니까 지금처럼 제가 업무를 얘기하신 거죠? 그렇죠. 네. 방금 이제 연지 씨가 이렇게 대본을 읽는 거, 네. 그게 주어진 역할과 일들, 네. 태스크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뜬금없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봤을 때 그 상황에 따라서 정말 많은 대답들과 생각들을 많이 해서 제공을 해야 될 때 이거를 사실은 듀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듀티가 바로 직무입니다. 그러니까 태스크는 업무는 주어진 역할과 일들, 그러니까 계속 해야 되는 숙명과 같은 거예요.
근데 듀티는요, 내가 해 나가야 되는 일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공기관에서 어떻게 업무를 해야 할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 둘 중에 하나만 잡고 있는 경우에는 굉장히 좀 편협한 대답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어떻게 업무를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냥 말 그대로 태스크만 이야기를 해가지고 단순하게 그냥 친절하고 서비스 마인드를 발휘해야 합니다. 라고만 이야기를 하면은 사실은 그거는 뭐 당연히 탑재돼야 되는 기본적인 요소라고 네.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네. 오히려 반대로 극단적으로 가면은 공공기관에서 갑자기 서비스 마인드가 무슨 얘기야? 라는 생각으로 귀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듀티, 즉 내가 해나가야 되는 역할과 일들에만 집중하는 또 안 좋은 예시는 그냥 말 그대로 진취적이고 도전적이며 창의적인 그런 사람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막 공공기관의 창의성이 필요한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또 안 좋은 답변의 예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업무라는 거, 그냥 직무를 담당하게 된다는 거는 네. 주어지는 역할과 일들, 당연히 해야 되는 일과 해 나가야 되는 숙명과 같은 일들, 이 두 가지를 같이 어우러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렇다면 좀 좋은 답변 예시도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이게 그래서 네. 사실은 이 직무와 직무와 업무를 같이 혼합한 얘기를 하면 좋다라고 네. 얘기를 했는데 거기 한 가지 제가 빼먹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유예요. 이유. 네, 사실은 어떠한 면접을 보시던지 간에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포인트를 잡아드린 건 대답이 네. 아니다, 이유다. 왜냐면은 면접이라는 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싶어 하는 거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사람의 생각을 듣는 거다라는 걸 계속 강조해 드리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공공기관에서 어떻게 업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가 이 질문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사실은 네. 대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유가 더 중요한 거는 사실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유를 어떻게 당위성 있고 합리적으로 제공하는지가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그 안에서 직무와 업무를 같이 융합해서 얘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두 번째로 중요한 좋은 답변의 예시 포인트인데요. 네. 제가 예시를 한 가지 들자면은 일단은 공공기관 공기업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네. 설립 근거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공공기관은요 법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국민연금 공단이다. 그럼 국민연금공단 법이 있고요. 산업은행이다. 그럼 산업은행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을 살펴보시면 이들이 존재하는 그 목적, 그것이 1조 1항입니다. 그래서 내가 뭐가 됐든 간에 그거는 꼭 한번 확인하셨으면 좋겠어요. 얘네들이 왜 존재하는지. 그 존재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대해야 되는 업무의 그런 어떻게 보면 자세가 바뀔 수가 있는 거죠. 네. 예를 들면은 IBK 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국민 경제에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게 목적이라고 되어 네, 있어요. 네. 그럼 만약에 IBK 기업은행에서 이런 질문이 들어왔다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보면 국민 경제 발전에 그런 균형 있게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업무를 좀 덜 해주고 어떤 사람이라고 더 해주고 하는 형식이 아닌 네. 합리적이고 공정한 업무 처리 능력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설득력 있는 이유와 함께 답변을 한 거죠. 근데 여기까지도 사실 아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네. 이유는 잘 얘기했고 네. 태스크는 잘 얘기했어요. 하지만 듀티를 얘기하겠죠. 하지만 변화하는 시대와 산업군이 있기 때문에 주어진 역할과 일들을 충실하게 해내면서 동시에 도전적이고 진취적인 모습을 지향하며 조직의 발전과 이 사회의 변화의 흐름에 잘 녹아드는 인재가 되는 것도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 듀티와 태스크를 함께 이제 조금 살펴보고 얘기를 좀 하고 또 이유도 조금 들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뜬금없지만 사기업에서는 어떻게 업무 처리해야 되나요? 사기업 네. 사실 이 질문이 가끔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기업에서는 어떻게 업무 처리할 건가요? 이렇게 질문이 들어오진 않겠지만 네. 들어오시면은 어떤 식으로 업무에 임하시겠어요? 라는 질문이 간혹 들어오긴 합니다. 네. 근데 사실은 결은 크게 다르지 않아요. 대답과 이유가 제일 중요하고 네. 내가 주어진 역할과 일들을 어떻게 해나갈지와 앞으로 내가 스스로 발전과 우리 조직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자세로 임할지 이 세 가지를 혼합해가지고 답변하면은 그 뭐든지 답이 될 수 있다. 네. 하지만 여기서 이제 고민이 들기 시작하죠. 네. 직무 해야 될 거 너무 많은데 태스크 해야 될 거 진짜 너무 많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네. 필살기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네. 필살기. 어떤 조직에서든지요. 네. 가장 필수 조건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규정과 규범을 익히는 거예요. 오. 내가 민원을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고객한테 어떻게 민원을 처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그 규정과 규범이 존재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그렇죠. 어떤 업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도 규정과 규범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규정과 규범이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는 리스크 관리예요.
만약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네.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놔라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취업을 한다, 사회인이 된다 그러면은 네. 필수 조건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규정과 규범에 입각한 업무 처리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하고 빠져나가기 좋은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네요. 꼬리 질문 안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너무 이제 규정과 규범에 입각했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계속 집중하면요. 네. 또 꼬리 질문이 어떤 좀 식으로 나오나요? 세분화돼서 조금 질문하려나요? 맞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뭐 대표적으로 신분증 어, 이야기를 하는데 네. 제가 연지 캐스터를 정말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근데 왔어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일하고 있는데 네. 신분증을 안 갖고 왔대요. 오. 근데 업무 좀 처리해 달래. 네. 라고 어떻게 할 거야? 근데 규정에는 분명히 그쵸, 있어야 신분증이 하죠. 네.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이제 또 멘붕이 당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규정과 규범이 어떻게 보면 절대 조건이긴 하지만 네. 그것마저도 사실은 시대가 변하고 발전이 됨에 따라서 바뀌어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실제로 뭐 다른 이제 사기업이지만 국민은행 같은 경우에는 신분증 대신에 지문 인식을 통해 가지고 본인 오. 확인을 하기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아까 듀티를 같이 얘기한 겁니다. 어. 그냥 단순히 주어진 역할과 일들만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네. 앞으로 계속해서 발전과 변화의 토대를 만들어내는 역할 또한 업무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그래서 네. 빠져나갈 구멍을 미리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그럼 사기업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기업하는 뭐 기업에 대한 직무에 대한 이해가 또 먼저겠네요. 그렇죠. 네.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GS 리테일 네. 같은 BJF 리테일 같이 네. 이제 편의점 사업을 하는 영업 관리직 같은 경우에는 네. 현장을 계속 돌아다닙니다 혼자서. 그래가지고 점주들을 계속 만나고 네.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분들 중에 간혹 가다가 점주 만난 척하고 어. PC방에 가 있다든지 어. 아니면 스크린 골프장에 가 있다든지 네. 하는 경우가 간혹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 누구도 확인할 길은 사실은 없죠. 없는 거죠. 네. 뭐 누가 한 명이 달라붙지 않는 이상 아니면 네. 업무 처리를 계속하는데 계속 확인을 하지 않는 이상 네. 뭐 대표적인 또 다른 예시는 제약 영업이 또 있을 수 있겠죠. 이렇게 혼자서 계속 돌아다니면서 누군가 만나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보면 어디에서도 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네. 자신이 맡은과 역할, 일들의 책임감을 갖는 주인의식을 발휘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업무 처리 자세에 있어서 핵심 자세이지 않을까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네. 바람직할 거고요. 반대로 IT라든지 아니면 내근직, 총무라든지 인사 네. 쪽을 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거나 청렴한 것. 이거에 대해서 또 어필할 수도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기업도 직무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생각을 해라. 라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들을 좀 미리미리 대비할 수 있는 팁이 좀 있을까요, 쌤? 네, 제가 계속 직무는 강조했기 때문에 네. 직무는 이제 여러분 충분히 알 거라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들한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관의 법을 한번 꼭 살펴봐라. 그래서 공공기관이 설립 근거가 무엇인지를 꼭 살펴보고 단순히 거기서 끝나지 말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들은 어떠한 계획과 비전 네. 그리고 경영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살펴보시면은 내가 현장에서 그 임원진들이 바라보는 방향성을 어떻게 적용하고 이끌어 나갈 수 있는지 그 업무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힌트가 보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공공기관의 설립 근거를 조금 살펴봐라라는 팁까지 좀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더빅스쿨의 이건 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모두의 채용 톡톡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같은 시간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톡톡.